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옥에서 살아나왔죠. 완전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부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분들은 텔레그램에 이제 지금 계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저번 달 대비해서 네, 저번 달 대비해서 2배 정도가 이제 이번 달에 좀 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번에 이제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로 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지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같이 필승 투자 멤버분이셨는데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이제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저 역시나 우리 멤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수익을 꾸준히 이제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일단 제 계좌 자체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돌파했죠. 신고가를. 그래서 최근에도 좀 유의미한 이제 댓글 좀 남겨주시고 계세요. 대부분 다 우리 mem버분들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구독자분들도 예, 댓글 남겨주시고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950% 점점점. 참고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엑시콘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950% 폭증했습니다. 예, 저는 필승님 따라하는 중인데 엑시콘 200% 수익 중입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계좌 최고가 뚫어버렸어요. 12만짜리 가입 중이지만 정말 추천합니다. 24,000원짜리이든 12만원짜리이든 무조건 좋아요. 갓승!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답글로 맞습니다. 제 곁에서 여유롭게 배운다는 자세로 투자하신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응원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회원 되려고 합니다. 내일 결제 갑니다. 네,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시죠. 같이 필승 투자분이셨는데 실제로 오늘 가입했었어요. 오늘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우와, 삼성전자도 저도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제가 정확히 저점에서 변곡점에서 이제 매수했고 추가 매수까지 해서 지금 뭐 꽤나 수익 중이죠. 자, 이런 식으로 뭐 1등, 2등, 와, 제 종목이네요.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필승리 덕분에 샤오펑 7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목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 필승님 덕분입니다. 필승님이 매수하는 종목,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종목은 무조건 사야겠습니다. 역시 갓승! 네, 맞습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하고 추가 매수까지 단행하면서 비중을 이렇게 태웠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테슬라를 매도하면서 샤오펑을 매수하겠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림이고 저 역시나 샤오펑으로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로 많은 수익을 거두었고 그대로 샤오펑으로 추가 수익을 또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제가 이제 멤버들에게는 특히 강조하는 기업이 있어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 번 강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 역시나 24시간 내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최근에는 어제는 잠을 좀 잤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변곡점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잠을 이제 4시간 이상을 거의 못 자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고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저는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다 멤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기회로 이용하면서 천천히 이제 비중을 늘려간다면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늘려간다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갓승 샤오팡은 다음 타점에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항상 훌륭한 분석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텔레그램만 부탁드려요. 갓승! 예, 좋습니다. 텔렉을 전부 3번씩 정독하였습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오늘도 중요한 한 가지 배웁니다. 예, 이날 제가 이제 변곡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뭐 그날 실제로 이제 나스닥이 폭등을 하면서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게 모든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드렸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어요. 필승님 멤버 가입하여서 실제로 삼성전자 우 투자한 사람으로서 필승님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삼성전자 우는 정확히 9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필승님이 삼전 후 매수했다고 멤버 전용 커뮤니티 글을 올리셨고, 저는 그 글을 보고 제 포트에 있는 잡주들을 매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날 오후 평단 48,500원에 풀 매수하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계속 올라서 오후에는 48,500원대였음. 제가 매수했었던 9월 7일 오전 9시 30분경에는 정확히 가격이 47,000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 매수하고 추가 매수까지 단행했었죠. 보시면 9월 7일 예, 이날 오전에 이 부분에서 변곡점을 보고 매수했었습니다. 47,000원 부분에서 매수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변곡점을 제대로 잡아가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멤버들 전용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 때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 녹화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보고 복습하시라고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 전용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강의도 이제 무료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정확히 저점에서 매수를 한 거 맞죠? 그 후 10월 30일 금요일에도 제가 필승님에게 3전을 빠지는데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은지 여쭤보니 필승님이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종가에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자, 볼까요? 10월 30일 금요일이면 정확히 여기죠. 네, 이날 저도 종가에 추가 매수했다고 멤버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날 종가에 추가 매수하겠다고 멤버들에게 밝혔어요. 정확히 이 점과 이 점에서 두 번 매수하였고, 지금은 뭐 삼성전자 우선주로도 꽤나 괜찮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귀신처럼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주시는 게, 저 양반은 무슨 점쟁이 빤스 입으셨나? 예,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행여 제 말을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멤버 가입하셔서 멤버 전용 커뮤니티 지난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필승님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 전부 다 주식 투자 생각만 하신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2시간만 주무시고 주식 분석하셨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변곡점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봐야 되고 핵심 기업들을 최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한 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9월 10일 변동성 심한 장에 필승님 덕분에 수익도 보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글을 보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월 멤버 25,000원, 예, 정확히는 24,000원입니다. 제게 떨어지는 돈은 만원대예요. 예, 구글 수수료가 35%입니다. 예, 월 멤버 25,000원, 치킨값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치킨값밖에 안 되는 건 맞죠. 가입하셔서 필승님 노하우를 쭉쭉 빨아 잡수시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갓승! 예, 좋습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하시죠. 자, 동부건설 이제 바로 분석해드려야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주주입니다. 이 대주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키스톤 에코 프라임이라는 이제 사모펀드인데, 지금 보시면 예, 키스톤 에코 프라임의 대주주가 또 한국투자신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대주주 6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주주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분석해드렸던 기업이고 지금 뭐 5배 이상 상승한 기업이죠. 코로나 때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뭐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 이후엔 10배 이상, 10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5배 이상, 방금 말씀드렸던 5배 이상을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여기서도 대주주가 똑같죠. 키스톤이다, 키스톤. 그럼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느냐? 대주주가 바뀌면서 경영 효율화와 그리고 배당의 증가를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주주 싸움이 있었어요. 좀 대주주 싸움이 있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이제 급등시킨 그런 장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부건설 대주주로 또 활약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대주주만 보면 투자를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대한민국 회사들의 대주주보다는 훨씬 깨끗하고요. 훨씬 투명적이고 주주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IR을 좀 가보거나 혹은 전화를 좀 할 때도 대한민국의 평균 기업들의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대부분이 뭐 돈 빼먹는 뭐 잔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라던가 CEO에 대한 그런 주주 친화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주 친화적이에요.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고 배당을 안 주는 경우더라도 투명한데 자금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공시채라던가 IR 등을 좀 가보면 훨씬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좀 알려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도 역시나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임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2조 원 가량 됩니다. 2조 원.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2천억 정도 됩니다. 뭐 엄청나게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2,6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2천억 가까이 되고 수주 잔고는 1조 원을 돌파한 지가 오래되었고 거의 2조 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공공공사 수주 분야에서 몇 등을 했느냐? 1위입니다, 1위. 참고로 공공공사의 수주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은 눈독을 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 건설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고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이 공공 쪽에 사는 정부 쪽에 사는 이런 수주 분야에서는 앞으로 규모가 이제 역대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배당금을 보면 역시나 이 키스톤이 잡으면서 배당금을 엄청나게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2배가 늘어났죠. 2배가. 아예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예 없었는데 계속 증가해요. 작년 기준으로만 주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견실한 그런 배당주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중견건설사들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안정성이죠. 안정성. 이 안정성은 배당과 현금 그리고 수주잔고 이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합격인 건 맞습니다. 전부 다 합격이고 다만 제가 좀 보는 것이 안정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죠.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소건설사들, 중견 기업,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에 발을 못 붙여요. 수도권 설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GS,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대기업들이 완전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근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브랜드력이 굉장히 크죠. 센트레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센트레빌이 수도권이라던가 서울에서도 꽤나 이제 유명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 노른자 땅이죠. 서초 반포에도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에도 있어요. 그만큼 브랜드력은 여타 중견기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탑 1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도 이제 강남 5구죠. 강남 5구 흑석 이제 흑석 11구역에서도 이 동부건설이 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특히 여기서 사업 대행사가 이제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부건설의 대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장을 내민 것 자체로도 일단 중견기업 중에서는 동부건설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뭐 롯데건설, 현대, 대림, 예,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 여기서만 내밀었지 그만큼 이 중견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이제 1등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벨로퍼죠, 디벨로퍼. 자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이고, 그리고 브랜드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동원개발도 저는 역시나 투자 중인데, 이 동원개발은 이제 경상도 쪽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동부건설은 중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도 꽤나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준 항구가 도단위인 그런 중견 건설사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센트랩에 대한 그런 브랜드력이 중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최근 들어서 이 중견 기업들의 브랜드력이 계속 낮아져요. 이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력은 계속 높아지는데 이 중견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력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센트랩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20위권 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10월 기준으로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 껴가지고 예,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도 서초구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드린 서초구 반포를 비롯해서 영등포, 강동 이쪽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혹은 재건축 등을 이제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건설사가 절대로 수주할 수 없는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결국 내년부터 수도권에 대한 공공주택 활성화와 그리고 압도적인 SOH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하에는 굉장히 크다. 특히 자회사 중에 하나가 동부엔텍입니다. 이 동부엔텍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폐기물업체 2위입니다. 2위. 폐기물 쪽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2위예요. 2위. 이 동부엔텍만 보더라도 현재 동부건설의 시가총액을 거의 대부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폐기물 쪽에서도 엄청난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건설에서도 역시나 이 토목건설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공공수주 부문에서 이 기술적 부분에서도 탑2에 이제 들고 있는데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은 맞죠. 이 토목이 그러니까 SOC가 투자가 증가할 때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인천에서도 역시 인천 검안에서도 수주 잔고를 따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브랜드력과 그리고 수도권 디벨로퍼로서의 그런 역할을 톡톡히 이제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 그러니까 폐기물 사업 쪽에서의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 동부건설의 건설업종 자체에서도 내년에는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고 배당금도 5% 이상의 그런 엄청난 이제 배당주로서의 그런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내년 들어서 건설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것이고 특히 수도권이라던가 서울 위주로 이제 SOH 투자가 완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센트랩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중소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의 동부건설의 가치는 저는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본다면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추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 이 라인 때 만원대 라인에서 8,000원대 라인 때까지 그러니까 8,900원대 라인 때까지가 저는 지지 라인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 라인대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봉을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결국 이 라인대 결국 9,800원 라인대에서 8,900원 라인대까지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관심권을 줄 수 있는 라인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추세를 보자면 2015년 이후에 이제 5년 동안 내인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어 건설기업의 그런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건설 기업이라던가 혹은 건자재 기업 중에 하나는 반드시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은 매물대는 좀 있을지언정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 중에 하나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굉장히 길고 강했죠. 이런 기업일수록 매물대를 뚫기는 좀 쉽지가 않지만 매물대를 뚫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세 상승기를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참고를 하실 만한 그런 추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동부건설에 대한 분석이었고 우리 멤버분들도 굉장히 좀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좋은 분석으로,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야죠.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족대꾸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